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사학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좀 매우 무거운 주제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2022년 2월 15일에 특정 정치인의 이제 유세버스에서 2명이 사망하는 그런 불상사가 있었는데요. 그 원인으로는 이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실상 그 원인이 좀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도대체 그 원인은 무엇이고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고요. 또 이제 단기간 내에 이렇게 또 많은 질문을 받은 것이 없어서 그래서 이번 주제에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차 중이었죠. 그 버스가 정차 중이었고 버스 규모는 한 40인승 정도 됐었어요. 거기에 이제 그 자가 발전기를 놨었고요. 그 LED 유세 어떤 전광판이 필요해서 그 이제 전기가 필요하니까 이제 자가 발전기 사용했었고요. 그 상황에서 60대 당원이던 A씨 분과 50대 운전기사 B씨가 이제 사망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이제 일산화탄소 때문에 이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일산화탄소의 위험성부터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공기 중에 0.5%만 있어도 5분에서 10분 안에 사망에 이릅니다. 그만큼 위험한 어떤 기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일산화탄소를 들이마시게 되면 보통 우리가 산소 들이마시고 그게 헤모글로빈에 붙어야 돼요. 근데 일산화탄소가 헤모글로빈에 너무 잘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산소가 들어와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온몸 곳곳의 그 세포에. 그러다 보니까 결국 금세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사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일산화탄소는 우리가 접해서는 안 되는, 노출돼서는 안 되는 그런 기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바로 자가 발전기였어요. 자가 발전기. 이것이 이제 친숙한 분도 있고 좀 생소하신 분도 계실 텐데, 이것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그 자가 발전기 아마 이렇게 생긴 거 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아마 주로 밖에서 캠핑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은 이걸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왜냐면 밖에서 캠핑하다 보면 전기가 필요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는데, 보통은 뭘 쓰냐면 보통 디젤을 넣거나 아니면 휘발유란 연료를 넣어요. 연료를 집어넣고 그래서 이제 시동을 걸죠. 시동을 걸고. 그래서 이런 화학물질, 이런 휘발유나 디젤 같은 화학물질을 결과적으로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그런 장치가 바로 자가발전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보통 이렇게 여러 번 막 잡아당겼어요. 시동 걸려고 막 잡아당겨서 시동을 걸었는데, 근데 요새는 버튼식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방식이든 일단 이걸 자가발전기 돌리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다들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 영상들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굉장히 일단 시끄럽다는 걸 여러분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 이 자가발전기 우리 어디서 돌렸죠? 어디서 작동시켰냐면 바로 이 버스인데, 버스에서 어디서 작동시켰냐면 바로 여기 화물칸에 작동시켰고, 거기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이제 승객칸으로 넘어오면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런 좀 끔찍한 불상사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차근차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일단 연료를 뭘 쓴다고 그랬죠? 일단 가장 많이 쓰는 게 휘발유예요. 휘발유 가장 많이 쓰는데, 휘발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휘발유의 정의가 뭡니까? 말 그대로 휘발이 잘 되는 기름이라는 뜻이죠. 굉장히 휘발이 잘 돼요. 그리고 미국식으로는 가솔린이라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영국식으로는 페트롤이라는 말을 씁니다. 구성 성분을 잠깐 좀 살펴보면요. 일단 탄소,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에서 그 원유를 사오잖아요. 그 원유 내에는 다양한 물질이 섞여 있어요. 그 중에서 탄소 4개짜리 탄화수소를 부테인이라고 하고요. 탄소 12개짜리 탄화수소를 도데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개에서 12개까지 섞여 있는 것들 주로 섞여 있고요. 휘발유에는. 그리고 파라핀유도 있고요. 그 외에 그 다음에 올레핀유도 있고 방향족 탄화수소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소옥테인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3에틸 톨렌이라는 것도 섞여 있는 그런 혼합물이다라고 간단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연료가 될 수 있는 경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유가 우리 다른 말로 디젤이라고 하잖아요. 원래 경유가 디젤 엔진에 많이 쓰인다고 해서 이제 디젤이라는 별명이 붙은 거예요. 참고로 디젤은 디젤 엔진을 처음 개발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거라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디젤은 사람 이름입니다. 자, 그러면 디젤의 특징에 잠깐 말씀드리면, 끓는 점은 좀 높아요. 휘발유가 좀 높고요. 주로 이제 그 원유에 섞여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물질 중에서 탄소가 10개짜리 탄화수소, 디케인이라고 하고요. 탄소 15개짜리를 펜타데케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그러니까 10개부터 15개까지 섞여 있는 혼합물을 경유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자가발전기라는 건 휘발유 아니면 이제 경유로 쓴 건데, 여러분들 이것이 연소가 일단 일어납니다. 자가발전기에서. 연소가 일단 돼야 돼요. 그럼 연소될 때 그 화학 반응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꼭 이걸 기억하십시오.
휘발유든 경유든 연소가 되면, 연소라는 건 산소를 필요로 하잖아요. 산소가 소모될 때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그러니까 산소가 충분하면. 근데 문제는 산소가 부족해지면, 주변 산소가 부족해지면 뭐가 발생하냐면 일산화탄소가 꼭 발생합니다. 휘발유든 경유든.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꽤 많은 분들이 자가 발전기에서 일산화탄소가 발생한 것 자체를 이제 문제 삼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가 발전기가 혹시 불량품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자가 발전기를 돌리면 이런 휘발유나 경유가 연소하게 되는 과정에서 산소가 소모되잖아요. 그럼 순간적으로 주변에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그런 순간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와중에서 일산화탄소는 불가피하게 꼭 발생한다라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가발전기가 불량품이라고 해서 또는 정상이라고 해서 뭐 나오고 안 나오고가 아니라 무조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 자가발전기 사용을 어디서 했죠? 바로 이제 화물칸에서 했다는 게 문제인 건데, 왜 자가발전기를 밖에 아니라 왜 화물칸 안에서 사용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 봤을 땐 시끄러워서 그래요. 자가발전기가 굉장히 시끄러워요. 정말 그 소리가 엄청납니다. 정말 가까이 있으면 정말 귀가 먹을 것 같을 정도로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이제 유세를 해야 되니까, 정치 유세다 보니까 아마 화물칸에 닫고 화물칸에 넣어놓고 이제 사용을 했을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밀폐되어 있잖아요. 화물칸이 밀폐되어 있다 보니까 안 그래도 일산화탄소는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죠? 왜 산소는 또 계속 연소하다 보면 산소가 소모되죠? 소모가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산소 안 그래도 계속 소모가 돼서 일산화탄소가 나오는데 밀폐되어 있다 보니까 점점 산소가 부족해지죠. 그죠? 그래서 어느 순간 되면 일산화탄소가 확 증가하게 돼요. 게다가 또 뭐가 문제냐면, 이게 그 휘발유를 썼다 가정했을 때 휘발유를 연소시키잖아요. 근데 연소되지 못하고 그냥 증발하는, 증기로 되는 휘발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증기들도 어느 순간 이게 차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유증기까지 많아지게 되면 이 휘발유 같은 게 연소할 때 주변 산소가 더 부족해지겠죠?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역시 일산화탄소량이 확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물칸이 순간적으로 어느 순간 되면 일산화탄소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미세한 틈, 이 승객칸과 연결되어 있는 미세한 틈을 통해서 일산화탄소가 계속 들어왔던 것이고, 그렇게 돼서 짧은 시간 안에 사망에 이르게 됐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뭐냐면, 또 자동차의 구조적인 문제 아니냐라고 이제 지적하시는 분이, 또 질문 주셨던 분이 계신데, 그러니까 미세한 틈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세한 틈은 있는 건 정상이에요. 아주 미세한 틈은 그러니까 공기가 지나다닐 수 있는 미세한 틈은 있어야 됩니다. 또 심지어 여러분들 이렇게 자동차에 딱 문이 닫히면, 그다음에 그 공기 순환 모드에서도 뭐 이런 버튼 눌러주면 밖에서 절대 공기가 안 들어온다 생각하시는데, 근데 미세하게나마 좀씩은 들어와요. 미세하게나마 좀씩은 들어옵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문제가 안 생깁니다. 왜냐면 완전 밀폐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완전히 승객칸이 문을 닫았을 때 밀폐되어 있으면 산소가, 공기가 밖에서 전혀 못 들어온다 가정해 봅시다. 공기가. 그럼 굉장히 위험한 일,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산소가 꾸준히 안 들어오게 되면. 아시겠죠? 그런데 미세한 틈, 밑으로든 이 유리와 그 사이 틈을 통해서 이런 공기가 들어오는 거는 당연한 거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틈 자체를 문제 삼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결론 내려보겠습니다. 자가발전기에서 일산화탄소가 발생했는데 이거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작동시키면 미량이나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문제가 됐던 거는 밀폐된 곳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자가발전기를 써서가 문제가 아니라 밀폐된 곳에 썼기 때문에 일산화탄소가 대량으로 발생하면서 그런 이제 끔찍한 일이 발생한 거고, 그 다음에 그 틈, 미세한 틈을 통해서 승객칸으로 넘어간 거죠. 역시 그 틈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틈이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휘발유 등 경우에 어떤 기본 화학 반응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꼭 숙지하셔서 자가발전기의 경우에는 반드시 실외, 야외에서만 사용하신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영상을 만들었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